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조사 2차 경비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아마 기본 강의까지 다 끝냈습니다. 문제풀이까지 심화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기본 내용들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돼서 또 문제풀이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반복엔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겨우셔도 또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핵심 요약 파트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핵심 요약을 파트를 보실 때는 이미 보셨던 걸 또 보시는 겁니다. 근데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보셨던 거라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OX 체크를 해서 역시 이제 다시 한번 다지는 과정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바로 내용들을 이제 가서 보시도록 하죠. 경법은 이제 총칙 부분이 나오죠. 총칙 부분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뭐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비법에 있어서 정의라고 한다면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앞 위에 것도 됐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난 그다음에 화재 혼잡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적 경비 업무죠. 그래서 이제 도급 구조다라는 거예요. 도급 구조로 한다는 것이고 여기 도급이라는 거죠. 즉 고객이 여기다 맡긴 것은 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경비 업체에 맡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도급.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고객을 시설주를 또 건물주나 시설주를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사람 이래서 도급인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경비 업체죠. 법인이어야 되는 거죠. 경비업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업체예요. 법인이에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도급계약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경비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도난, 화재, 혼잡을 막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용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그러면 시설, 호송, 신변 그 다음에 기계하고 특수인데요. 여기 이제 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설에 대해서 그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 도난, 화재, 혼잡을 막는 겁니다. 혼잡이라는 걸 잘 좀 알아두시고 호송 경비는 결국 이제 운반이죠. 그래서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상품 등등을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도중에 있어서의 도난, 화재를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호송 경비의 통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송 경비가 경비업자가 이제 호송 경비를 할 때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냐면 출발 전날까지 경찰서장 출발지에 도책지 말고 당연히 출발지에서 해야 출발지에서 시작할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전자문서 형태든 통지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송경비의 통지는 어떻다 출발 전날까지 출발지에 경찰서장한테 해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변보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해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디가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변보호는.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는 그러니까 관제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외에서, 그렇죠? 시설 외, 경비시설 외, 경비대상 시설 외에서 어떻다 관제시설을 통해서 이제 CCTV 같은 거, 감지기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도난, 화재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기계경비고. 특수경비라는 것은 뭐 공항,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런 곳은 뭐라고 하냐면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데요. 대통령이 정하는데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중요시설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어떻다 국가중요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시설이다. 여기 대통령령입니다. 중요시설은 이런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비업에 있어서는. 경비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어야 되고요. 경비지도사를 두게 되는데 경비지도사는 2가지로 방식이 있어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근데 기계경비는 뭐 당연히 기계경비지도사가 맞는 것이고 그 밖에 기계경비 빼놓고 시설, 호송, 신변, 특수 여기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맞는데 특수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맞되 특수경비를 교육받은 일반 경비 지도사가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미 공부하신 거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지 뭐 길게만 설명 안 됩니다. 경비원은 이제 이 경비 대상 시설을 실제로
가셔가지고 이제 인적으로 뭡니까 경비를 쓰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일반과 기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경, 특경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교육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시설, 호송, 그 다음에 뭡니까 신변, 그 다음에 기계까지도 일반 경비조사가 일반 경비원이 맡게 되는 겁니다. 기계까지도. 그다음에 특수경비 쪽은 특수경비원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사하고 이 경비원이 조금 궤가 달라요. 그래서 지도사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경비 지도사는 일반과 기계로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 것이다. 쉬운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 보시죠. 이 무기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보통 특경 쪽이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경비업법 말고 처운경찰 쪽에서 처운경찰법상 이제 이 처운경찰들이 하게 되는 건데 이 총이에요, 총. 소총하고 권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모형총 같은 거, 분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분사기도 이게 장비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경비법인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아니면은 경비업을 할 수 없어요. 경비업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안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현장인데 여기는 정주도 특검 100대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비사업.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다툼 없는 곳 안 돼요. 다툼이 있는 곳, 즉 데모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위, 데모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싸움 뭐 이런 것들 터진 곳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니까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위나 데모나 싸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 정비사업. 정이죠. 주총회. 주총도 이게 싸움이 있어요. 보통 이해다툼이 있는 경우 주총회.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노동쟁이나 이제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이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여기도 이제 보통 쟁의가 발생할 거라서요. 싸움이 많고 그렇죠. 노동조정 신청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은 특정 시설물 때문에 역시 민원인데 이것도 싸움 나는 겁니다. 뭐 골프장, 화장장, 뭐 특히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인데 건물이나 토지나 부동산 또는 동산까지 다 이런 데서 소유권이나 운영권, 관리권이나 점유권의 이해다툼이에요. 그래서 건이라고만 외우시지만 부동산만은 아니고 동산까지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너무 이런 게 외워놓으면 이런 부분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이나 토지나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 운영권, 그 다음에 뭡니까? 관리권, 점유권, 그 싸그리.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대집행이죠. 근데 이런 거 틀리게 한단 말이죠. 행정절차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그래서 정준호 특검 100대라고 하고 세부적인 것도 조금씩 써서 특히 이런 부분을 틀리게 할 수 있거든요. 요런 데 틀리게 한다거나 요런 거 주거환경정비법인데 당연히 정비사업이니까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알아두시고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OX를 우리 교재 아마 앞쪽에 이렇게 쫙 모아놨을 텐데 그걸 좀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행하는 업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경비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호, 신, 기, 특 틀린 바가 없어요.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쪽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 보시다가 앞쪽으로 와서 좀 봐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뭡니까 하는 건데 다만 요 위임이 아니라요. 요런 게 도급이죠. 도급 죄송합니다. 요거 X예요. 요런 부분을 틀리게 하는군요. 도급을 받아서 하는 거지 위임이 아닙니다. 위임 계약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급 계약으로 보셔야 되지 위임 계약이 아니에요. 요게 틀린 겁니다. 앞에 부분은 맞다. 전부 또는 일부도 맞는데요. 이거 도급 계약으로 봐야지. 제가 맞다고 했는데 틀렸고요. 이건 위임이 아니라 도급입니다. 2번에 보실게요. 시설 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도난 등으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럼 뭐 도난이나 화재 또는 혼잡을 막는 거예요. 틀린 바가 아니죠. 시설의 장소에 대해서 도난 등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특수경비 업무는 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대해 아니지. 관제시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기계죠.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위임이 아니라 이거 도급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다르죠. 도급계약이고. 4번에 보실게요.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특수 쪽만 특수경비원이지 나머지는 다 일반 경비원이에요. 다만 지도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경비 지도사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경비원은 공항 등에 대한 특수경비원을 수행할 수 없다. 예, 맞죠? 일반 경비원이 못해요. 특수경비원이 하는 거지. 특경이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요. 6번에 무기라는 것은 그렇죠? 권총, 소총, 분사기가 아니라고요. 분사기가 아니라 권총, 소총까지예요. 이해되실 거고. 어렵지 않죠? 분사기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모형 권총 같은 것도 아니고 분사기도 아니고 권총하고 소총만 무기죠. 총만 무기예요. 7번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예, 당연히 무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무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의 시행에서 지정된 장소는 민원. 근데 이게 도시개발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택 재개발 쪽이지만 주거환경 정비법이잖아요. 정비사업구역이라고요. 이런 겁니다. 정비사업구역이라는 게 말 좋게 얘기하지만 철거시키는 겁니다. 싹 철거하는 걸 정비사업구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틀렸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데 뭐 도시 및 주거 그렇게까지 외우지 마시고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구역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그거예요. 9번에 보시면 120명 사람이 모이는 국제행사장은 치담면 현장. 예, 100명 넘어가면 특검백대 할 때 100.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보시면 대집행인데요. 이 부분이 틀렸죠. 행정절차법이 아니에요. 행정대집행법이지.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OX, O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총칙 부분인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나온 적이 없지만 특히 이제 집단민원 현장 이 부분은 잘 정준호 특검백대를 외우시고 정준호 특검백대라고 해서 앞에 끝자만 아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건물 같은 데는 건이라는 건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까지 포함해요. 동산에 대해서 어떻다 뭐 결국 이제 이 운영권이나 관리권이나 아니면 뭐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냥 대집행이라면 외우지 마시고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구역 이렇게 이제 도자만 외워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 사항의 얘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내용들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이제 허가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에요. 이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저 허가를 내달라고 이제 신청을 넣으면 이 부분이 이제 허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해주는 건데 변경 허가도 마찬가지다. 변경 허가도. 그러니까 허가는 갱신을 내든 신규를 내든 신규든 아니면 뭐니까 변경이든 심지어 이제 나중에 갱신까지도 다 누구한테 내는 거다?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객체가 경비업자겠죠. 경비업자가 아닌 이상 경비업을 못하니까 경비업자가 하는 것이고 허가의 주체는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 제출할 때는 경찰서장한테 내도 돼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한테 쏴주는 거죠.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허가 신청은 시도경찰청장 아니면 서장한테 할 수 있는데 서장은 지체 없이 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심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렇죠? 허가증 나오고 개시할 수 있는데 조건부 그러니까 이 자본금은 안 됩니다. 자본금은 안 되고 나머지 시설이나 아니면 이 경비 인원 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장비에 대한 충족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시도경찰청장이 1개월의 조건을 줘요. 가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조건부 허가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저기 뭡니까 확보계획서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는 거 이미 잘 아시는 거고. 경비업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있어서는 결국 이제 시도경찰청장한테 내야 되는 건데 주사무소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서장한테는 뭡니까 주면 서장이 이게 뭐 이 사람한테 꼭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면 이 사람이 뭡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바로 쏴주는 거죠.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편의상 주사무소라는 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 회사에 뭐 그 뭡니까 본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허가 신청서하고 이런 걸 내야 돼요. 첨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행안부령을, 다만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다. 서류 자체들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걸 첨부할 거냐 이런 건 행안부령이 많아요. 서류들의 뭘 어떤 거를 할 거냐 이런 건 행안부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변경 신청서에다가 행안부령이 정하는 게 뭐냐? 정관, 신규 때는 특히 변경 때도 변경할 때도 정관이 필요하고, 근데 임원의 이력서, 그다음에 이게 조건부 허가일 때는 확보계획서. 근데 조건부 허가 시에 이때 뭐라는 거예요? 이 자본금은 빠지는 겁니다. 자본금은 빠지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건부 허가 떨어지면 확보계획서를 내야 되죠. 허가 신청이 이를 갖출 수 없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뭘 보냐면 공동이용을 통해서 이걸 들여다봐요. 임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 들여다보는데,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등기사항을 이 등기사항 증명부라는 게 그냥 등기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청서 넣고 정관 넣고 그 다음에 임원의 이력서 넣고 그 다음에 뭐다 조건부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 1개월 자본금은 빼고 확보계획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기준을 보시면 결국 이제 이거 뭐 여기 쭉 나오는데 됐고, 여기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령이 요즘 행안부령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이제 보시게 될 때 요 시설 경비 업무 외의 경비 업무에 대해서 인력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설 경비에서 20명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비조사가 1명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 나머지 호송, 신변,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뭡니까 특수해서 다 필요한데, 그때 어떻다 약간의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요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표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 시에 갖출 수 없는 경우 조건부 허가가 1개월 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자본금은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자본금은 제외되고 확보계획서를 그때는 내야 되는 건데 시도경찰청장이 확인하게 된다고요. 시도경찰청장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을 거고 소속 공무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볼 거 있으면 살펴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비 인원 뭐 이런 것들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사항, 보통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대통령령이 많아요. 필요한 사항. 근데 이제 뒤에 가시면 처원경찰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복장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행안부령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여기서 이제 허가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어떻다 허가에 대한 신고 그 자체, 그 필요 사항은 어떻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첨부, 어떤 서류를 첨부하냐는 행안부령이고, 여기 보시면 무슨 조건이나 경비 인력이나 이런 건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경비조사 1명은 뭐 공통이고 시설은 20명.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호송이나 신변은 무술, 유단자 5명. 그 다음에 기계는 어떻다는 전자, 전기통신 이쪽 계열에 있는 5명 포함해서 일반 경비원 10명. 전자나 이쪽 중에서 여기는 이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법에 따른 거고, 특수경비 이쪽 특수는 특수경비원이고, 자본금이 나머지는 다 1억인데 어떻다 특수만 3억이다. 그다음에 여기 기계는 당연히 관제시설하고 이런 것들 등등등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교육장 필요합니다. 싸그리다. 그다음에 이제 복장이나 경적이나 단봉, 분사기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송 쪽은 호송용 차량 한 대, 그다음에 호송백 이게 다 경보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차량 같으면 단단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신변은 무전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수신 장치는 당연한 건데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 2대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만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림 한 번 그리셔야 돼요. 그림 한 번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자본금을 갖춘 거는 만약에 이 1억을 갖추고 있잖아요. 시설 호송 들어갈 때 따로 1억 더 필요 없어요. 뭐 아니면 신변 들어갈 때 따로 1억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억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로 들어갈 때 특수는 3억이 필요하니까 신변이나 아니면 호송이나 시설이나 뭐 기계를 1억 갖고 있는 쪽은 어떻다 2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3억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2억을 확보해서 이 3억까지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교육장 됐고, 무술 유단자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이제 대한체육회 이쪽에서 이제 갖춰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호송용 차량 같으면 어떻다 무선 시설과 경보 장치, 그다음에 견고하고 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호송백도 경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자통신 국가 기술자격법, 자격증법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 기술자격법 이거에 따라서 갖춰야 된다. 그냥 막
막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따온 거 이런 거 안 통해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따온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얘기를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업무와 다른 특수경비 쪽에는 3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명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무술 쪽 같은 거는 이제 좀 호송하고 신변은 이제 무술 쪽 5명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소별로 기계는 기계 쪽은 출장소별로 2대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3군데다 출장소가 그러면 6대, 4군데다 그러면 8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나오지만 5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무술 유단자, 인 일반 경비원 뭐 이거는 이제 호송하고 신변이 그렇다라는 거죠. 경비업 절차를 말씀드리면 허가심사는 누가 하냐 그러면 결국 여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는 거니까 이 사람이 허가를 내는 거고 다음 사항들을 본다는데 이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법인 등기 증명서를 본다는 거예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법인 등기부 같은 걸 본다는 건데 근데 이거에서 결격사유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확보계획을 본다고요. 장비. 그 다음에 임원의 경력, 임원의 신용까지 본단 말이에요. 대표나 임원, 자본금도 뭐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본금도 나오고 대표자 임원 경력, 신용을 본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딴 것보다도. 신용. 딴 것보다도 신용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든지 말든지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핵심 우리 저희 앞쪽에 경비업의 이제 핵심 쪽 OX 풀어볼게요. 1번 보실게요. 법인이 도급을 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서장이 아니죠. 시도경찰청장한테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관서장, 서장한테 제출은 할 수 있지. 제출하면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관할 서장에게 제출해도 된다. 뭐 이러면 맞는 거지만 2번 보시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예스. 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급으로 내주는 건데 도급계약 맺는 건데 법인이 아니면 이걸 업무를 못하게끔 허가가 안 나와요. 3번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인원, 자본금 등등등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은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다만 특수경비 쪽은 어떻게 된다? 3억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1억 이상이라고 하면 뭐 틀린 바는 아니에요. 뭐 3억도 1억 이상인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입니다. 여기는. 첨부 서류는 행안부령. 요거는 대통령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경비업법의 허가 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련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에 제출하면 돼요. 여기다 제출하면 여기가 어떻다? 여기다 쌓아주는 거고 이걸 이제 신고 절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O 이렇게 되겠죠. 틀린 바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실게요. 경비업 허가 신청 시에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조건부 허가 나오겠죠.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는 1개월 이내 오케이. 그렇죠? 법령 규정에 따라 시설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에 확인받아야 돼요. 네. 다만 자본금은 안 됩니다. 자본금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고 6번에 보시면 시설경비 쪽하고 특수경비를 겸업하는 경우에 자본금 1억 이상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시설경비는 1억인데 요거를 겸업할 때는 3억이 필요해요. 다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설하고 기계를 같이 겸업한대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1억이면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것만 듣고요. 왜냐면 겸업할 때 2억 필요 없어요. 그냥 1억이면 됩니다. 합산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특수경비 쪽이 있으니까 3억이어야 돼요. 4억 아니고요. 3억이면 됩니다. 7번에 호송용 차량에는 현금 그 밖에 귀중품 운반을 필요한 경고하고 안전성 갖춰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경보장치. 뭐 틀린 바가 있습니까?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5번은 O, 6번은 X, 7번은 O겠네요. 이렇게 시설 사항들. 계속적으로 또 뭐 조건들이 나오네요. 8번에 보시면 기계경비 업무 쪽의 경비 인력은 전기통신, 그렇죠? 기술 자격증에 5명 필요합니다. 여기는 맞아요. 10명이다. 5명 포함 10명 이거 맞고 여기는 맞는데 5명이 필요해요. 저것도 뭡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거죠. 9번에 보시면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호송백 1개 이상. 그렇죠? 호송 쪽은.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복장, 경정, 담보, 분사기. 예, 뭐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기계경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아니 1억. 1억입니다. 기계경비라도. 특수가 3억이고 X죠. 11. 기계경비업자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몇 대입니까? 6대 맞죠? 하나, 둘, 셋. 2대씩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6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8번은 X, 그 다음에 9번은 O가 될 거고 10번은 X, 11번은 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면 뭐 쭉쭉쭉 풉니다.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한번 계속 기름이 뭡니까? 그림 그리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림 안 보고도 그냥 쫙쫙 맞춰버립니다. 헷갈리시면 그림 그리면 되고. 허가의 제한을 보실게요. 경비업 허가의 제한은 누구든지 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의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업계니까 경비업체가 그러니까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2575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25는 뭐예요? 허가받은 경비업 외의 업무를 종사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2호고, 7호는 뭡니까? 아예 경비 업무를 벗어나는,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종사시키는 거예요. 경비원에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게 취소가 되거든요. 필수 취소 사유거든요. 필수 취소 사유. 뭐 잘 아시겠잖아요. 필수 취소 사유 다 차후에 또 뭐 당연히 잘 아실 건데, 필수 허가 취소 사유는 뭡니까? 허가를 허위로 받았다. 영업 저지 받았는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걸렸다. 또는 뭐야? 특경의 업무를 했다. 배치 폐지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도급이 어떻다? 허가받고 도급이 2년 동안 실적이 없죠. 아니면 계약 종료로부터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역시 2년 동안 실적이 없어야 돼. 그러면 뭐 날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휴업. 이러면 날리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2호하고 7호. 2호하고 7호. 여기죠. 2호하고 7호. 이렇게 되는 거죠. 필수 취소 사유.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써보고 그때 다시 같이 보면 되는데, 2호하고 7호는요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허가가 취소되는 거와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호하고 7호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2호하고 7호는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보시면 2호하고 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는 법인명이나 아니면 임원을 변경했다. 그래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바꾸고는 10년 동안 못하는 거고, 257호는. 257호는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 법인명을 바꿨다, 또는 임원을 바꿨다 해도 5년 동안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7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호는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종사시켰다. 그 다음에 7호는 뭐예요?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수 취소 사유인데 취소 맞고도 허가가 제한돼요. 나중에 뭐 바로 못 넣어요. 허가 절차에 대한 뭡니까? 심사 사항 같은 거 보시면, 심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신용 같은 거, 이거 뭐 아까 보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 경비 절차에 대해서 임원의 결격 사유 얘기 좀 보셔야 되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이게 중증으로 좀 치매가 왔다거나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거예요. 조현병이 왔다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법원에 선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조현병이 왔다, 그냥 치매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피성년 후견이 아니고요. 법원 선고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 임원 못합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분도 어떻게 된다? 이런 분들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이런 분들 자기 몸 이제 남의 돈도 못 갚았는데 이런 분은 뭡니까? 뭐 저런 일에 세울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같은 것들, 왜냐면 경비업체에 임원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돈벌이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딸리면 이러면 돈 딸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혹시 건드리거나 이게 횡령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라고 아니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금고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도 말씀했지만 진역이나 금고, 즉 교도소 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형을 받고, 벌금 아닙니다. 벌금 아니고 금고 이상이에요. 교도소 가는 거 이상을 받고, 그러니까 진역 금고, 그죠. 뭐 우린 사형이 없으니까 요즘은 현실적으로 실효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실효되지 않았다는 건 전과가 지어지지 않는 경우인데, 요거 좀 한 7, 8년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으로 당연히 지어지는 거는 형에 따라 좀 다른데 5년이 되면 지어지고 10년이 되면 지어지고 또는 7년이 있으면 신청을 넣어서 지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이게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임원을 못 하고요. 특수경비 쪽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 말고 특수경비 쪽에서 어떠냐면 경비업법이나 경호법 같은 걸 위반하는 겁니다. 특수경비 쪽에서 그때 벌금 선고받았고 3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법이나 경호법 위반하고 특수경비가 벌금 3년. 그래서 이제 피해파 금실 특벌삼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렇게만 외워놓으시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 교재에 잘 해놨지만 조금 더 좀 발전적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3호는 역시 이제 뭡니까 2575 문제인데, 2575에서 동종경비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575를 제외한 경우에는 2575를 제외한 경우에는 취소 후에 당시 임원이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입니다. 동종에 대해서만 이종은 상관없어요. 이종은 상관없습니다. 이종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를 일자 쓰는 거죠. 요건 상관없고 이종은 상관없고 동종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설명이 났죠. 3년 동안은 시설경비 쪽에서 허가 취소받았다. 그러면 시설경비를 못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임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우실 때 이제 동종 2575 외에 동종 3년. 2575 외에,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이제 2575 외에 동종 3년 이렇게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동종 3년. 그냥 3이라고 외우시지만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익히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2575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냥 5년인데요. 5년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에서 5년이라는 개념은 동종 2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동종 2종. 그래서 여기 동종만 3년인 거고 2575 빼고는 2575는 동종 2종 다 5년 동안 못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결격 얘기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이고, 과거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도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 이제 삭제가 돼서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가능해요.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비업 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 같은 거 보시면 경비업 허가증 발급이 나오거든요. 허가증이 이제 발급해 줄 때 시도경찰청장이 내주게 돼 있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사무소 거쳐서 경찰서장 거쳐가지고 여기 거쳐서 허가증을 발부한다. 이렇게 되죠. 허가증에는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요. 회사 이름, 그다음에 회사의 주소인 소재지, 그다음에 사장의 대표자는 사장이에요. 사장의 이름, 그다음에 사장의 주민번호, 주소, 사장의 주소, 그다음에 경비 업무, 허가 경비 업무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거고. 전화번호 같은 건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 맨날 바뀌는데 뭐 그거 뭐 별로 중요합니까? 허가증은 어떻게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 거쳐서 허가증을 발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5년입니다. 5년이에요. 3년 아니고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려고 한다면 갱신 넣어야 되죠. 근데 요때 갱신할 때 요때는 요거는 행안부령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신허가 넣을 때는 어떻다? 행안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류 같은 게 행안부령이었고, 그렇죠? 허가사항의 첨부서류가 행안부령이었고, 여기도 이제 갱신허가 넣으려면 저기 뭡니까? 서류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행안부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허가에 있어서 요건은 중요한 거라서요. 자본금이나 등등 뭐 경비 인원 이런 경비조사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필요사항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은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30일 전까지 이렇게 30일 전까지 갖다 내야 되는 건입니다. 라는 거고, 허가증 원본,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바꿀 때는 정관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시도경찰청장한테 내는 건데, 다만 이제 서장한테 내도 서장이 어떻다 지치지 여기다 쏴주는 형태로, 여기도 갱신도 똑같아요.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어떻다? 허가증 원본, 그 다음에 뭡니까? 정관,
변경사항 있을 때만, 변경사항 없을 때는 아니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한테 내면 서장은 쏴주는 거다라는 거죠.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허가 뭐 같으면 이것도 이제 시도경찰청장 전자정보법에 따라 들여다 봐요. 등기사항부를. 그래서 이렇게 보고 허가증을 회수합니다. 일단 허가증을 회수했다가 다시 허가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막바로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허가증을 회수했다가 어떻게 한다? 허가증을 다시 교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가자체에서 재발급이나 첨부 서류 같은 것들 그러면 뭐 여기도 보시면 잃어버린 경우 이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면 재교부 만약에 다시 해달라 잃어버렸거나 이제 문제 못 쓰게 됐을 때는 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한테 하게 되고 서장이 역시 다시 이쪽으로 주는데 잃어버렸을 때는 사유서 그다음에 못 쓰게 됐을 때는 그냥 허가증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낡았을 때는 허가증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는 허가증 원본을 못 내니까 사유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고사항 같으면 뭐 이거는 뭐 30일 내에 하는 거 뭐 7일에 뭐 이건데 폐유는 7일이죠. 그다음에 임대명 이거 뭐 이렇게 외우셔야 되지. 임대명은 30일. 그다음에 주출관. 그렇죠? 그다음에 특계종.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는 건 뭐다? 정관의 변경. 이렇게 보내죠. 나머지는 다 3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허가증 안 내도 되는 거 있죠? 임, 정, 그다음에 뭡니까? 특관. 요거는 허가증 원본 안 내도 되고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 내는 거고. 임, 정, 특관, 임정, 특관 뭐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고. 이거는 허가증 안 내는 거다. 근데 이제 폐업이나 휴업 같은 거에 7일에서도 보시면 이게 후에 이제 한 날로부터 7일인데 새로 다시 낼 때도 이제 역시 이제 7일에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찰서장한테 제출해도 되고 이러면 이제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이 보내주는 형태로 할 것이고 휴업 같은 거는 재개할 때도 어떻다? 휴업한 날로부터 재개할 때도 7일 이내에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시작할 때도 어떻다? 연장하려고 할 때도 역시 다 끝날 때로 그렇죠? 끝날 때로부터 그 시작한 후로부터 7일 끝날 때로부터 7일 휴업 기간이 끝날 때로부터 7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7일이에요. 여기 폐유는 7일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뭡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30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일상적으로 이제 일정 범위 내에 이제 뭡니까? 주소무소나 이런 폐지한 때는 이제 뭐 이게 지사나 사업자의 장소로 보면 되는 거고 신고사항 같은 것들은 뭐니까 여기 뭐 신고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닥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전자문서 형태로 시도경찰청장 아니면 서장한테 놔주면 서장은 시도경찰청에 쏴준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허가증 원본 필요한 것들 나오는데 임하고 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관도 필요 없어요. 임하고 지금 정이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는 필요한데 근데 특관도 필요 없다고요. 특관도.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이나 서류에서 이제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들여다본다라는 거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 없고 특계종 같은 경우에 개시나 종료해서 신고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계종 할 때는 특히 이제 개시할 때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돼요. 특수경비 쪽은.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는 건데 여기가 내주는 건데 이때 신고하기 전에 여기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경찰청장 거쳐서 누구한테 국정원장한테 보안 측정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는 거고 그래야 어떻다 첫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기 전에 이걸 먼저 받아야 됩니다. 특수 개시하기 전엔 저걸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 왜냐면 여기는 뭐 이미 다 아까 보셨으니까 허가증 원본 필요 없는 거 임정 특관 여기 특관 기계경비 쪽에서는 별다른 어떤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뭐 등기사항 같은 건 들여다본다는 거고 재교부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장 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기 시도경찰청장에 보내는데 잃어버릴 때는 사유서 낡았을 때는 뭐다 허가증 이렇게 보는 거죠. 볼게요. 12.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의명령을 허가받을 수 없다. 당연. 따블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예, 피성년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시설 경비를 수행하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아니 없죠. 없어요 이거는. 1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돼요. 실효되지 않은 자가 안 되는 거지 실효된 자는 됩니다. 16. 경호법에서 벌금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는 경과됐다는 거죠. 될 수 있죠. 그것도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려면 16번 같으면 특수
경비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경과된자는 돼요.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죠. 맞습니다. 18. 유효기간이 만료된데 경과에서 뭡니까? 행안불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행안불용이에요. 문서에 뭡니까? 첨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서류 첨부 같은 것들 요거 행안불용이고 경비업법 쪽도 어떻다 행안불용입니다. 요거 행안불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허가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비 인원, 경비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자본금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 근데 서류의 문서, 그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다? 갱신허가에 대해서는 행안불용 이렇게 되는 거죠. 19번 보실까요? 법인의 명칭에 변경할 때는 주사무소 소재지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아니 신고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신고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 같은 것들은 30일이겠죠. 임대명은. 그 다음에 기계경비에서 관제시설 이전은 역시 허가 아니에요. 신고.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해주면 되는 거고. 틀리는 거죠. 둘 다. 21번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정관의 변경할 때는 예,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가증 원본 같은 건 여긴 필요 없지. 허가증 원본 필요 없는 거 뭐 있어요? 임, 정, 특관, 임원의 변경, 정관, 대통령의 중요 사항이죠. 특수, 특계종, 그 다음에 관제시설 이렇게 되면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22번 같으면 임원의 변경 때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22번은 5입니다. 임정특관이 뭐다? 허가증이 원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XXOX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XXOO 죄송합니다. XXOO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요거는 끊고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뒤에 이제 요 부분 뒤에 경비업자의 의무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저것도 같이 보시죠. 뭐 기계경비 쪽도 같이 보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경비업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나가더라도 만약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 강의 다시 체크해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고 중요 부분만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다가 또 앞쪽으로 오셔서 문제를 좀 보셔야 되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세요. 문제만 쭉 풀고 내용 쭉 보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서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니까 내용 보시고 다시 앞에 와서 문제 같이 OX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꼭 복습을 해주시는 연습 이렇게 반복밖에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